이 와중에 탄핵 걱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고 11월 달에 중고생들 집회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 취소됐어요. 이 사건 나고 나서 바로 취소가 됐다고. 근데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중고생 촛불 집회에 필요한 조치 취하라. 못 나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방송을 들었습니까? 왜 그 촛불 집회 나가면 압사 사고가 난답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중고생이 시위 현장에 나오면 끝난 거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분노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집회잖아요. 근데 이 못 나가게 하려고 이걸 빌미를 잡아가지고 집회가 취소된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저게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 차관이 일단 뉴스가 업데이트도 안 되고 있고 신문에 안 나니까 몰랐겠죠. 이 정부는 다 신문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얼마나 이 정부에서 집회에 대한 노이로제 그러니까 예. 집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만 하면 니들 집회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바로 이 집회부터 생각했다는 게 교육부가. 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음속에 그 집회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냥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일 이 중고생들의 시위가 걱정이 된다면 경찰 병력을 더 많이 배치해서 안전하게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경찰의 임무지. 그게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시위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 하는 게 그 교육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표현의 자유, 윤석열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그 자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들 집회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집회는 특히나 이 중고생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또 파티에 가고 이렇게 할 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교육적인 차원도 될 수 있는 건데 보수는 이것부터 막고 싶은 거죠. 우리가 푸나님 얘기하셨지만 뭐 오히려 애도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렇죠. 애도만 해야 되니까 니들 다 입도 안 물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상민보다 남영희를 더 때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니들 방송하지 마라고 했을 때 니들 애도 안 하고 방송해? 라는 공격보다는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거는 이 새날 방식의 애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이상하게 보고 있다. 왜 이상민은 욕하지 않고 남영희만 욕하냐. 그러면 남영희가 정말 욕할 만한 말을 했던 거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애도의 방식이에요. 그냥 애도라고 해서 다들 그냥 집에서 묵념하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애도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진보 방송이 좀 애도하면서 좀 방송을 쉬는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만의 애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애도만 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 갇혀버리면 분노도 못 해버리면 저들은 그래 니네 애도하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하고 우리를 모두 조용하게 만들고 자기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플레임을 다 세팅하고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가면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애도하면서 예, 더 가열차게 저쪽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이 사건을 그 국민들이 잊기를 바라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길 바라겠지만 이 이태원 진상규명이라는 이 그 키워드는 촛불 집회의 구호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퇴진 집회라고는 부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이슈들이 항상 나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게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처럼 이번에 15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압사 사고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분명히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상규명을 유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가족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까? 우리 안 그랬잖아요. 이게 박근혜 그 퇴진 집회 때 그 세월호 진상규명 계속 구호로 나왔었거든요.
팻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진상규명도 이번에 촛불 집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했을 때 이미 이런 사고가 구체적으로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태원만 있겠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원전이고요. 워낙 파괴력이 크니까. 근데 그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국민 통제술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렇죠. 학생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세월호 안에서 대기하세요. 물이 지금 차갖고 들어오고 기울이고 있는데 탈출하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진상규명하자고 하니까 그때 지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그때 했던 그 행사가 그거예요. 침묵행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있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사람들은 진상규명을 해야 내가 세월호 이야기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 새끼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면은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맞아요.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준다고 한들 그게 부모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평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경찰 인력만 제대로 배치했어도 그 골목에 그렇게 사람 들어가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수천 수백 번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나쁜 프레임이 그거잖아요. 왜 거기 놀러 갔어? 그러면 죄진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자고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이 8년이 지났지만 노란 리본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집권 세력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도 전쟁이니까라고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세월호에서 죽는 거나 이태원에서 죽는 거나 전쟁 나 죽는 거나 원전 터져 죽는 거나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는 그 산업 기반의 또는 국제 정세 기반의 그 리스크에서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죠. 맨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을 밀어놓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 자체가 원전으로 사람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 집회한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그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3, 40만이 모였는데 16,000, 8,000 뭐 이렇게 예. 니들 말이 앞뒤가 틀리다고. 10만이 모인 이태원에는 경찰 100명 배치하면서 그러면서 맞아. 지난주보다 적게 나왔잖아요. 예. 이번 집회가 예. 한 10만 정도 모인 것 같아. 그거는 그 10,000명도 안 되는 거네. 니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니들 시위 진압하라고 나온 게 아니야. 그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지켜주려고 나온 거잖아. 예. 우리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 탄핵 걱정하고 자빠졌어 지금. 그러면서 그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핵 집회할 때냐 퇴진 집회할 때냐 그 걱정하고 갈 겁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집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9시 30분쯤 가가지고 이렇게 헌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면 뭐 방명록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문 절차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허접하게 그 합동 분향소를 만들었거든요. 보란 듯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서울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만들고 윤석열, 김건희가 가서 분향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뭐 탄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뭐 집회 같은 거 하지 마, 애도만해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합동 분향소라는 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다는 것도 되게 놀랐거든요. 빨리 만들어야죠. 나는 오늘 연결식인 줄 알았어. 네. 그런 네. 느낌으로 보이더라고. 그 합동 분향소를 빨리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못 만들게 되잖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분향소를 만들어봐요. 정부에서 개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모 절차가 어디까지 갈지 정부로서는 예측을 못하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이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빨리 정부가 직접 합동 분향소 만든 다음에 일주일 딱 끝나고 나면 딱 접고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 잘하고 있던 정권 하나가 갑자기 이 사고가 터진 게 아니에요. 최악의 지지율 보내고 있으면서 민생 파탄 나버렸지. 외교 파탄 났지. 국방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경제 망가졌지. 여기까지 터진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겁 안 나겠어요, 이제? 결국 우리는 책임 없어요. 윤석열이 빨리 튀어나온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실에 진짜로 왔는지 궁금해요. 새벽 2시 반인가 왔다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현장 나와서는 보고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처음 오는 사람처럼 물어봐? 어쨌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름대로 빨리 대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 밑바닥인데 이 사고까지 윤석열의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맞아요. 근데 이미 경찰과 용산과 서울시의 책임이 행안부 책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잘못한 거는 저는 가장 잘못한 건 용산구청이라고 생각해요. 용산구청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용산구청 이야기할 때는 언론들이 민주당 보통은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 민주당 무슨 국회의원 주말에 행사했다고 때렸잖아요. 거기다가는 예. 친명계라고 박아요. 용산구청장한테는 당 이름을 안 박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 용산구나 서울시에서 사람이 이렇게 수십만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비 안전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왜 안 되겠습니까? 전임 시장, 전임 구청장들이 민주당이야. 그런 상황이 되면 인수인계 안 받는 거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요즘은 다 지자체마다 부서 이름이 다 달라서 뭐 용산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시계획정비과나 뭐 도시안전과나 이런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내에 퇴직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을 올리겠죠. 지금 이게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2018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2019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구청장한테 찍힌다는 걸 아니까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괜히 구청장한테 밑보이기 싫거든. 2018년, 2019년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구청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 구청장한테 민주당 구청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여성 구청장이 나타나기도 늦게 나타났고 그 시간에 그 구청장이 자기 무슨 취임 100일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는 진짜 이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100일 기념, 1주년 기념 이런 거 왜 그렇게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100일 기념도 사실 용산구가 구청장이 본인이 되고 나서 취임 100일 만에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은 이해라도 하겠어. 취임 100일이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 기회에 빌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는데 대통령실도요. 옮긴 지 1주년에 예산 5억 쓰면서 기념식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100일 행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100일 행사, 1주년 행사 도대체 연회 때 못 푼 한을 푸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고 예산 낭비인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뭐 한 열 몇 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자기 실들 그렇게 치더라고. 그래서 대책을 뭘 세우는지.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용산경찰서 등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용산구 홍보할 때 이태원 홍보도 같이 하거든요. 이태원이라는 곳은 용산에서 명소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면 용산경찰서에서 다른 데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안전 깔게 되죠. 내가 용산구청장이라면 BTS 공연 때처럼 안전요원 1,500명 깝니다. 최소한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사고가 날 줄 알았냐 같은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거기 갔던 젊은이들 욕했던 건 그거예요.
코로나 생각도 없이 저렇게 완전 밀착해서 붙어가지고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 그때도. 그때 사진이랑 지금 똑같아요. 코로나 때랑 지금 똑같다고. 아니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정말 몇 발자국 멀지도 않은 그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제가 이거 좀 비판하고 싶었는데 참았었는데 이 국중박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할로윈 맞아서 뭘 했냐면 K 귀신잔치라는 걸 했어요. 저는 이게 정부의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무슨 중앙박물관에서 귀신잔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런 거를 하면 용산구에서는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용산구에서 가장 그래도 가치 있다고 되는 국립박물관에서까지 이런 행사를 하면 용산구가 당연히 개입을 했었어야죠. 이거는 지자체가 지금 책임을 계속 없단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앞에서 앰뷸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노래 부른 사람들 지금 네. 비난하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상황에서는 이 압사라는 게 외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깨어날 거라고 대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뒤에서 밀어 했다. 이거 지금 범인 잡겠다. 이런 것도 누군가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렸다고 그러고 하는데 계속 앞에서 사진 보셨겠지만 이게 유명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옆에서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밀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악마화시키고 싶은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산구청장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발 빼고 도망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아이고. 그냥 분통 터져요. 국가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용산에 왜 놀러 가서 젊은 것들이 하는 그 보수 어르신들이 제일 기분 나빠. 그러면서 우리 방송하는 내내 니번 치워라 하는 사람을 제일 기분 나빠. 당신네들 자식들이 그런 방식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에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근데 사태 수습이 먼저다. 어떤 그 일종의 좌표가 찍히잖아요. 가이드라인 나오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욕하고 있으면 니들이 그럴 때냐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그 보수 어르신들. 그러니까 사태 수습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가족 그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거 다들 보셨잖아요. 뭐 1대1 매칭 해준다고 해놓고는 공무원들이 몇 시간째 나타나지도 않고 검안서, 시체 검안서, 그러니까 일종의 사망 확인서죠. 사망 확인서가 있어야지 병원에서 다른 장례식장으로 그 시신을 옮길 수가 있을 텐데 그 검안서를 몇 시간째 내주지를 않으니까 의사한테 물어보면 경찰한테 가라고 그러고 경찰한테 가라고 가보면 기다리라고 그러고 소방관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유가족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이게 다 누구한테나 처음인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1대1 공무원 매칭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유족들이 모인 대기실에 모포 한 장, 눈물 닦을 휴지 한 장이 없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한남동 사무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유족이 지금 분통 터져서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MBC에서 나온 건데 대책이 없다. 뭐 얘기를 안 해요. TV도 없고 방송도 없고 직접 확인을 해가면서 알아야 되지 주민센터에서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맞는 게 왜 주민센터로 뭔가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네, 갔냐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최소한 구청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유가족의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154명의 사망자들이 다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여 명의 외국인 사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외국인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조치되고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외교관계나 그 나라의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도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은 거죠, 진짜.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기 안위가 걱정되는
그 모델 행보였고요.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무슨 검찰총장이 사건 현장 나온 겁니까? 현장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태 수습이 먼저다라고 얘기한다면 사태 수습보다 사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진실된 사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뭐 대국민 담화인가 뭔가 잠깐 나와서 얼굴 비치고 갔는데 그때 나와서 뭐 1대1 뭘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갔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해놓고 뒤에 진행된 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또 언론에 또 그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아, 이 정부가 잘해주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